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정말 싹쓸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에서 비트코인 사려고 25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다라는 내용 먼저 전해 드릴 건데요. 굉장히 엄청난 양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트럼프 미디어라는 이 그룹이 있는데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 그룹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소유한 회사예요. 그리고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이라는 곳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이제 25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해서 비트코인을 매입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트럼프 미디어는 15억 달러 규모의 주식 매각과 그리고 10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고, 데빈 누렌스 트럼프 미디어 CEO는 이번 거래가 29일 마무리될 것으로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양을 한번 측정을 해봤어요. 25억 달러 규모가 이제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게 와닿진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화로 계산을 해봤더니 3조 4천억 정도 됩니다. 이것도 잘 와닿진 않죠.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3조 4천억 정도의 비트코인이라면. 그래서 좀 비교를 이제 해보려고 가져봤는데, 미국의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들 순위를 한번 봤어요. 순위를 봤는데, 1위가 이제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스트래티지 인데 비트코인 보유량이 지금 58만 개로 1위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2위가 이제 마락 홀딩스라고 해서 이 채굴 기업입니다. 채굴 기업도 이것도 이제 상장이 되어 있어서 2위 48,237개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1, 2위 차이가 상당히 커요. 생각보다 굉장히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2위가 지금 48,000개예요. 자, 그럼 3위는 어디냐? 3위는 21세기 캐피탈. 최근에 이제 설립이 됐죠. 이 비트코인 매집 목적으로 이제 이 캔터 피츠제럴이나 테더 그리고 소프트뱅크 비트파이넥스가 출범한 기업이에요. 여기가 이제 3위로 총 36,312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자, 근데 지금 이제 이 트럼프가 지금 이 25억 달러 총 3조 4천억을 이제 투자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 자금을 조달해서 만약 비트코인을 매입하게 되면 바로 이제 3위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3위보다는 좀 낫네요. 4위 정도 되겠네요. 바로 이제 지금 이 위치까지 쫓아가게 되는데 얼마냐? 22,000개 정도. 22,000개를 이제 매수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정말. 비트코인을 이렇게 진짜 경쟁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 트럼프 쪽에서, 트럼프 일가에서 정말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산업에 진심으로 지금 이제 투자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코인의 투자, 여기도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뭐 30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다 라고 여기는 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25억 달러라고 지금 또 나오죠. 명확하게. 아무튼 30억이든 20억이든 엄청난 투자를 할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뭐 회사 측에서는 뭐 사실무근이다 뭐 이런 말이 나왔는데 다시 또 여기에서 이제 공식 확인이 됐다고 기사가 뜨고 있어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사에서 조금 더 확인이 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대통령 민코인으로 대통령직 거래 이해충돌 만찬 논란 이 기사도 보면 최근에 이제 민코인으로 인해서 만찬을 초대를 했었죠. 그래서 뭐 골프클럽 뭐 식사를 뭐 대접을 했다고 하는데 220명 정도가 이제 참석을 했죠. 근데 이렇게 이제 너무 많은 숫자가 참석해봤자 그게 뭐 얼마나 큰 그 거래나 뭐 그런 게 일어나겠어요. 이게 결국에는 되게 비판이 많이 쏟아졌대요. 실제적으로
행사 자체에 대한 불만들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다는데 1인당 178만 달러, 약 24억 2천만 원을 썼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서빙된 음식들이 거의 월마트 스테이크나 코스트코 냉동 생선에 비유될 정도로 정말 별거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뭐 대통령하고 뭐 이야기 나눌 시간도 별로 없어요. 23분간 머무르는데 참석자와 교류 없이 퇴장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건지지도 못하고 지금 이제 그냥 참석만 하고 얼굴 보고 그냥 끝난 거예요. 음식 먹고. 이게 무슨 그래서 별로 이게 그 큰 의미는 없어 보여요. 여기에서 이제 큰 거래를 일으키려고 했던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팬미팅 뭐 이런 분위기여다 보면 지금 24억 내고 팬미팅 한 거예요. 근데 얻는 것도 없죠 지금. 되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제 아마 최상위 가장 많은 돈을 이제 넣었던 사람들은 그나마 뭐 대화라도 좀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뭐 남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투자한 게. 자,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5년 개막 BTC 보유 확대 논의 오간다. 이게 이제 좀 핵심적인 건데, 이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5 27일부터 이제 3일간 미국 라스베가스 이 베네시안 컨퍼런스 센터에서 개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온 사람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이제 JD 벤스 부통령이 와요. 미국의 부통령이 기조 연설자로 나서고, 이번 행사에서 데이비드 sak스 AI 암호화폐 책임자 차르라고 불리우는 요 사람도 오고요. 트럼프의 핵심 인사들이 대부분 참여합니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 톰 해머 하워드원,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헤스터 피어스 위원, 이 크립토맘이죠. 그리고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역시 마이클 세일러 빠질 수 없죠. 그리고 뭐 에릭 트럼프나 뭐 트럼프 주니어 뭐 이 사람들이야 뭐 또 따라오고요. 그리고 메타 플래닛 사이먼 게이츠로 대표도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연사들이 정말 총출동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이클 세일러, 신시아 루미스, 데이비드 sak스, 뭐 아담 백도 오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의제가 이제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발의하는 이 비트코인법의 주요 의제가 다루어질 법안이라고 하는데,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이제 향후 5년간 비트코인 공급량의 5%에 해당하는 100만 BTC를 확보하는 것을 골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금 보유량과 맞먹는 규모인데, 정부 차원의 비트코인 준비금 확대를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 이 비트코인 비축 법안에 대해서 이게 이제 정식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이제 19만 8천 BTC가 있어요. 19만 8천. 근데 요 형태 요거를 이제 한 20% 이제 어느 정도 소유한 거고, 지금 앞으로 80%를 더 소유해야 돼요. 이 지금 이제 100만 BTC로 가려면.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갈 길이 멀다. 이것들을 하려면.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지금 80만 BTC를 구매하고, 지금 아까 비트코인, 누구죠? 트럼프가 22만을 지금 앞으로 구매를 하고, 이것만 해도 지금 102만이네요. 그쵸? 자, 어마어마한 지금 물량들이 매수 대기세를 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켄터 피츠제럴드 비트코인 담보대출 서비스를 본격 가동한다라는 기사예요. 월스트리트 금융그룹 이 켄터 피츠제럴드가 암호화폐 대출 서비스를 발표한 지 약 1년 만에 첫 비트코인 담보대출 거래를 체결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켄터 피츠제럴드가 지금 하는 거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기업에게 이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자금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개인들은 보통은 이제 뭐 디파이다 뭐다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서 현금이나 뭐 USDT 뭐 이런 것들을 그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업은 이게 안 되죠. 그래서 기업도 이제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서 대출,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금으로.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무슨 현상이 발생하게 되느냐. 이제 거품이 끼기 시작해요. 여기에서 비트코인 이걸 맡기고 대출을 받아요. 그럼 대출을 받은 돈으로 또 어떻게 해요? 비트코인 사요. 그것도 산 비트코인으로 또 담보를 잡고 대출을 받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받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디파이에서 일어났던 일들인데, 이게 이제 기업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면 엄청난 규모가 되겠죠. 이것도 아마 거품이 엄청 낄 것 같아요. 나중에. 이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품 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거. 예전에 뭐 개인들이 했었으니까 사이즈가 좀 작았죠. 근데 이제 기업들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금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자금으로 한번 터지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나중에 대출이 막 이제 급증하고 막 과열 영상 온다. 그때는 진짜 몸살이는 떼야 되고, 뭐 지금은 이제 시작이니까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걱정할 때는 아닌 거라고 보여지고요. 나중에 한참 지난 후에 이제 그런 부분을 유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전해드리고, 여기가 이제 피츠제럴드, 켄터 피츠제럴드가 이제 1945년에 설립된 아주 역사가 오래된 금융회사예요. 근데 이제 투자은행, 브로커리지, 주식, 채권 판매, 거래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20개국에 5,000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켄터 피츠제럴드의 회장, 이 하월드 루트닉이 뭐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인수위원회 공동위원으로도 있고, 상무위원인가? 상무부장인가? 뭐 아무튼 정부에서 요직을 지금 맡고 있어요. 하워드 루트닉은 이제 트럼프와도 이제 거의 친구라고 합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테더의 스테이블코인 담보를 위한 미국 국제 포트폴리오 관리 회사 중 이제 하나가 여기이고요. 그리고 테더의 지분 5%도 인수를 했어요. 2024년 초에. 그래서 여기서 연결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21세기 캐피털. 이게 이제 핵심이죠. 21세기 캐피털이라는 회사를 이제 설립해서 켄터 피츠제럴드, 테더, 소프트뱅크, 비트파이넥스가 이제 중심으로 다 들어가 있고, 21세기 캐피털 중심에는 이 하워드 루트닉의 장관의 아들, 아들이 브랜드 루트닉 켄터 피츠제럴드 회장이 이제 들어가 있다는 거죠. 21세기 캐피털 CEO는 잭 말러 스트라이크 CEO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연결이 다 되어 있죠. 정부와 연결되어 있는 루트닉 장관의 아들이 들어가 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이해 충돌이 발생한다. 이것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하워드 루트닉이 또 어떻게 하고 있냐. 결국에는 이 지분을 자녀들과 외부 투자자에게 모두 양도했다.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엔 그냥 상속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그냥 주고 니네들이 이제 다 해내 먹어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결국에 이제 뭐 자기가 당연히 아들에게 하는데 거기서 좌지우지 하겠죠. 뒤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트럼프하고 열심히 으쌰으쌰 해서 이제 이걸 만들어 나가겠죠. 그래서 트럼프도 이제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사들이고, 이 켄터 피츠제럴드 21세기 캐피털도 엄청나게 지금 3만 개의 비트코인을 이미 매수한 상태고, 추가적으로 더 이제 매수할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스트라이크 비트코인 담보대출 서비스라고 하죠. 여기서도 똑같이 담보대출 서비스도 나오고 있죠. 스트라이크, 아까 말씀드린 21세기 캐피털의 이제 CEO예요, CEO. 여기서 말한. 스트라이크 CEO죠. 스트라이크. 어디 갔나?
아무튼 이 부분에서 이제 스트라이크 CEO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비트코인 담보 대출을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비트코인을 대출 이자율이 연이 12%나 되네요.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도 뭐 빌려가는 사람들, 기업들이 있으면 하겠죠.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이제 기업 대출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현금을 얻는 이런 형태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21 CEO라고 여기 나와 있고 있죠. 이 말러스. 스트라이크 CEO는 21의 CEO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 이제 다 해먹겠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이 얼마나 성장할지 정말 이거 가늠도 안 됩니다. 이제 시가총액 450조 달러가 한다. 전 세계 금융시장 흡수. 스트라이크 잭 말러스. 여기 잭 말러스가 지금 예상한 비트코인 시가총액 450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 라고 엄청난 비전을 제시하고 있죠. 비트코인이 모든 법정화폐와 자산, 금융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아주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 여파, 흔들리는 달러 패권 비트코인을 쏠리는 자산 대체 수요라는 기사고요. 결국에는 이제 기축통화인 달러의 위상이 이제 흔들리면서 비트코인의 그런 대안 자산으로 주목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관세 위협 같은 것들, 유로화의 위상 확대, 뭐 중국의 위안화 결제 비중 확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달러가 계속 약세를 보일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있죠. 그래서 달러가 약세를 보일수록 비트코인은 뭔가 상승한다라는 내용이고요. 비트코인 금보다 20배 빠르다. 2027년 ETF 연간 유입량 3배 증가 전망이라는 기사고요. 금보다 20배 빠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027년 ETF 연간 유입량 3배 증가. 이 인덱스 펀드 운영사인 이 비트와이즈에 따르면 비트코인 ETF는 12개월 만에 운영자산 1250억 달러를 달성했는데 이는 금보다 20배 빠른 속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을 크게 앞지르면서 2027년까지 연간 유입량 3배가 증가해 100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라고 아주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앞으로 비트코인이 대신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금 비트코인 ETF와 자산관리 회사 외에도 이제 공공이나 민간기업 그리고 주권국가들 사이에서 준비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의 매력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비트코인 거래 주소 다시 증가세라는 내용입니다. 비트코인은 1000개 이상 보유한 거래 주소가 4월 말 감소세를 보인 뒤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라는 내용이고요. 가격도 신고가를 갱신했죠. 현재 1000BTC 이상을 보유한 거래 주소 수는 1455개로 최고치를 다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월에 주춤했는데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들을 보여주고 있죠. 4월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여기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네요. 자, 명확하게 이제 보이시죠? 지금 어떻게 고래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보시면 비트코인의 가격 행보도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흔들리지 않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블록 실시간 비트코인 결제 시범 서비스를 운영한다라는 내용이고요. 2026 공식 출시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블록체인 이제 결제 기업 플랫폼이죠. 블록인데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에 이제 참석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 이제 실시간 환율 계산과 결제 확인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결제를 이제 하는데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거고 수수료가 이제 좀 낮아지겠죠. 이렇게 하면. 그리고 이 지금 그 블록
여기에 이제 CEO가 이 전 트위터 CEO예요. 트위터.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간과할 건 아니에요. 이 기업도 굉장히 큰 기업이고 굉장히 성장세가 가파른 기업이라 앞으로 사용성이 굉장히 넓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스테이크 앤 쉐이크 비트코인 도입으로 결제 혁신. 비트코인 도입이 이제 살살 들어오고 있어요. 실제 실생활에서 스테이크 앤 쉐이크 최고 운영 책임자가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이 신용카드보다 빠른 결제 속도를 제공하고 회사의 결제 처리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모나코, 스페인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국제적으로 도입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결제를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 결제를. 신용카드 대신 비트코인을 코인을 선택하면 우리는 50%의 결제 처리 비용을 절감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꽤 절감을 하네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이게 수수료가 그래도 꽤 나올 줄 알았는데 수수료가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그런지 좀 저렴하게 하나 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비트코인을 도입하는 상점들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서클 기업 공개 척수 기업 가치 8조 원. 지금 서클이 지금 기업 공개를 계속 착수하고 있죠. 근데 지금 8조 원 가까이 기업 가치를 지금 인정받는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인수를 한다, 리플이 인수를 한다, 아니면 코인베이스가 인수를 한다라는 이제 두 가지 안들이 지금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몸값을 계속 이렇게 해서 올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매각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람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적으로 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트레이더 제임스 윈입니다. 최근 10억 달러 규모의 거래 포지션과 청산 수준을 공개하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난주 비트코인에서 약 12억 달러 규모의 롱 포지션을 보유하고 최고 수익 기준으로 8만 7천 달러를 수익을 냈다가 연이은 손실 거래로 일주일 동안 4만 7천 달러 손실을 또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왔다 갔다 지옥과 천당을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지금 그 포지션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에 엄청난 리스크를 이제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건 개인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너무 많은 큰 리스크를 이제 드는 건데 이게 이제 한번 수익이 날 때 큰 수익이 날 수도 있겠죠. 운이 좋으면. 하지만 이 손실이 났을 때 어마어마한 손실이 날 수 있고 한 번에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번을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금방 다 없어져 버려요. 이 파생 상품 같은 경우는 이건 뭐 10배, 100배까지도 막 보는데 그렇게 이제 한 번에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행운으로 일순간에 뭐 큰 수익을 벌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까먹습니다. 그럴 경우가 많아요. 실제 우리가 이제 투자를 이제 도박으로 보통 인식하고 그렇게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확률상 잃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져요. 이럴수록 레버리지를 많이 쓸수록 보통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특히 초보는 절대 레버리지 쓰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게 심리적으로 따라가기가 워낙 힘들고 심리적으로 너무 이제 고통스러워요. 지금 알트코인이 빠지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물론 저도 투자하면서 그런 경우가 꽤 많았었고 불안이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관리하는 게 가장 쉽지 않은 부분이고 언제나 떨어지면 팔고 싶어지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손실 관리하는 것들 먼저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이게 돼야지 뭐 선물을 하든 옵션을 하든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정말 어려운 난이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그런 부분은 손대지 마시고 그냥 장기적으로 그냥 꾸준하게 모아서 투자하시는 것들 권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안정적이고 확률로서도 가장
높은 투자 방법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투자에 관련된 정보도 참고사항일 뿐이 조언이 아닌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